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금요일 큰 반등에 실패함으로써 나스닥은 베어마켓에 들어갔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현금 싸들고 행복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분할 매수는 물리면서 하는 게 맞는데 같은 물림이라도 누군가는 무서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할지 모릅니다. 물렸는데 저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고 저점이 어딘지 모르는데 현금도 별로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최악인 건 그 눌린 종목이 빅테크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본주가 아닌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이면 회복은 하겠지만 얼마나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공포와 더군다나 내가 투입한 시드머니가 대출로 이루어졌다던가 아니면 난 그 시드머니를 한 달에 한 번은 인출해서 생활비에 써야 한다던가 혹은 내가 주식에 투자한 시드머니가 여유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 추가로 입금할 여력이 없다면 계좌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한다는 거죠. 저 또한 어느 정도 조정장이 아닌 베어마켓이 올 줄 알고 미리 쫄았음에도 본주 투자를 지수는 사실 너무 재미없다 판단해서 개별주인 테슬라를 정해서 분할 매수했더니 이게 본주 자체 변동성이 레버리지 저리 가라인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늘 고민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하건 국내 주식을 하건 코인을 하건 결국에는 어디선가 매수를 해야 하고 어디선가는 매도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몇 년 동안 참아낼 수 있는 기준을 잡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일주일 안에 또 다른 누군가는 하루 안에 그만큼 다양한 주식 매매 기준들이 다르겠죠. 일반적인 조정장이라면 스토캐스틱 빨간색 대파동이 바닥권에 들어올 때 킹분할 매수한다면 필승이라는 아주 간단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두려웠던 2024년도 8월 5일 블랙먼데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하락이 왔었지만 그만큼 반등도 엄청나게 빠르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또 다른 고민은 대파동이 바닥권으로 왔을 때 킹분할 매수하면 분명 반등을 하긴 하는데 대파동이 과매수권에 꽂히고 나서 얼마나 올라갈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 전에 대파동이 과매수권에 딱 꽂혔을 때 저는 사실 좀 더 상승이 가고 난 후에 떨어질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더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한 시행착오가 있어야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현재 주가 하락이 단순하게 한 번의 반등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입니다. 물론 가능성을 너무 미리 없다고 판단할 순 없지만 제 생각으론 다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4월 중순 이후까지는 정고점까지 가는 건 힘들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이미 계획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력들은 일봉상의 이평선들을 다 깨부시고 내렸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더 크게 심해지지 않을진 몰라도 최소한 기간 조정은 한 달은 추가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파동이 바닥권 초입입니다. 이미 주가의 하락이 큰 만큼 다들 공포에 질려서 킹할 매수도 잘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위에서 물려서 현금이 없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2024년도 8월 5일처럼 아주 빠르게 반등을 줄지 혹은 2022년도 하락장 초반부처럼 기간 조정을 더 줄지가 관건일 것이고 여기서 제가 보는 핵심은 결국에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매수권에 도달을 하겠죠. 하지만 바닥권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대파동은 아주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 다음 지지를 못하고 다시 소파동이 바닥권까지 내려오면 두 번째 바닥을 만들러 가는 패턴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다음 주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소파동이 과매수권에 어느 정도 꽂혀버리면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두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서 살짝 하락한 후에 추가로 고점을 더 상승시킨다 하더라도 그걸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투자건 저점 분할 매수가 가장 좋은 게 맞습니다. 그게 고배당주건 레버리지 상품이건 본주이건 다만 지금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바닥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세력들이 괜히 120일 이평선을 단숨에 망가뜨리고 내리진 않았을 테니깐요. 코로나 때 반등 패턴으로 설명드리면 만약에 첫 번째 바닥으로 조정을 마무리한다면 소파동이 과매수권에 도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중파동도 뒤를 이어 따라 올라오죠. 다만 대파동도 따라 올라오긴 하지만 가장 늦게 따라옵니다. 그때는 보통 좌측하면 하얀색 밴드 값을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얀색 밴드 값은 당연히 다음 본장이 열리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소파동이 과매수권에 들어가면 일단 일부 현금화를 합니다. 풀매도 할지 말지는 본인 자유겠으나 거기서 소파동이 아래로 눌리지 않고 무지성으로 올라갈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어느 정도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소파동이 과매수권에서 아주 살짝 눌렸다가 위로 쏘게 되면 대파동이 과매수권까지 꽂히면서 아주 큰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추세에 내가 탑승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한 배수로 분할 매수를 해서 아주 큰 하락에도 그나마 내게 오는 타격감을 줄이다가 추세가 제대로 돌렸다 판단될 때 레버리지 투자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도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치는 않겠으나 아무튼 소파동이 과매수권까지 꽂히면 비중에 따라서 일단 익절이던 뭐던 알아서 하시고 대신 풀매도하면 무지성으로 계속 올리는 상승의 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소파동이 아래로 살짝 눌리는 게 아니라 바닥권까지 밀리면 추매를 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죠. 2018년도 미중 무역전쟁 때 패턴도 보시면 역추세로 첫 진입을 하고 바닥을 3번이나 만들죠. 소파동이 과매수권까지 가면 현금화 좀 하고 그리고 이 하락의 끝은 대파동이 과매수권에 꽂히면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므로 하얀색 밴드의 상단 값을 뚫고 위로 쭉 올라갑니다. 테슬라를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파동이 과매수권에 들어갈 때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다 봅니다. 지금 밴드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장이 시작되면 더 낮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는 비중 조절이고 뭐고? 분할 매수 10분할 20분할 할 자신이 있다면 대파동이 과매수권에 꽂히는 순간까지 매도를 하지 않고 버티는 방법도 있으나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순 없겠습니다. 이게 몇 개월이 걸리고 나서 대파동이 과매수권에 들어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다들 저 오랜 기간을 다 버텨낼 자신이 있다면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매매 기준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얻는 수익은 칭찬받아 마땅한 거겠죠.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했던 매도의 고민이죠. 대파동이 과매수권에 처음 꽂혔을 때 얼마나 매도할 건가?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날지 상승이 더 길어질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좀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매수하는 거야 정말 20분할 30분할 이런 생각으로 임하면 하락장이 와도 지수투자나 빅테크 본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매도는 정말 이게 제 기준에서는 대파동 과매수권 도달한 첫 번째 봉우리로 끝날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봉우리까지 갈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닥이 한 개로 끝날지 두 개, 세 개를 만들지를 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미 대응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했는데 그게 틀렸을 때에 대한 고민을 늘 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 투자 잘하면 정말 좋은 축복이지만 한 번의 판단 미스가 하루하루 주식이 정말 내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근데 왜 난 레버리지 상품도 아니고 빅테크 본주인데 이렇게 은근 고통스러운지. 그건 바로 게슬라 때문이었구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